안녕하세요. AI 분야. 사실 올해 엔비디아나 팔렌티어 같은 익숙한 이름들보다도 더 눈에 띄는 수익률을 보여준 그런 숨겨진 강자들이 있잖아요. 바로 GPU 중심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을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코어 이브하고 네비우스인데요. 네, 오늘은 이 두 기업이 왜 이렇게 지금 뜨거운 관심을 받는지, 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약간 뭐랄까 AI 시대의 새로운 금맥을 찾아 나선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같이 한번 탐험해 보시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어, 두 기업 모두 AI 모듈 개발이나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고성능 GPU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금 AI 분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 전망 뒤에는 아시겠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 부담,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익성 문제, 그리고 기술 변화나 수요 변동성 같은 만만치 않은 위험들이 분명히 함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들의 핵심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방식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 기본적으로는 GPU 자원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서버 빌려주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비싼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GPU만 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AI 모델을 제대로 돌리려면 그 강력한 연산 능력 말고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고 또 엄청난 열을 식혀줄 냉각 시스템,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고성능 네트워킹, 그리고 이 모든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AI 작업을 잘 조율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이게 다 하나로 묶인 완전한 패키지가 필요하거든요. 코어웨이브와 네비우스는 바로 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운영 노하우랑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다 결합된 서비스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두 회사의 차별점은 뭘까요?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코어웨이브는 최신 고성능 하드웨어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이걸 기반으로 한 아주 큰 규모의 AI 연산 처리에 특히 강점을 보여요. 반면에 네비우스는 하드웨어 제공을 넘어서 좀 더 폭넓은 자체 소프트웨어 도구나 플랫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특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비유하자면 한 명은 최고급 엔진 튜닝 전문가 같고 다른 한 명은 잘 설계된 운영체제 개발사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 각자의 색깔이 확실하네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크고 있는지 그 성장 스토리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던데요. 네, 성장세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코어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세 자릿수, 그러니까 몇 배씩 성장하면서 연간 매출 환산액 기준으로 이미 1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수주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매출 규모는 이미 수십억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비오스 역시 재상장 이후에 분기마다 꾸준히 세 자릿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대형 계약입니다. 사실 두 회사 모두 아직은 소수의 굉장히 큰 고객들한테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 소식, 특히 그 규모나 조건 같은 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비우스랑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계약입니다. 아, 그 유명한 계약이요? 저도 들었어요. 시장의 파장이 엄청 컸다고. 네, 맞습니다. 네비우스가 북미 지역에 새로 짓는 데이터 센터들에 단연간 GPU 인프라를 공급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옵션까지 다 포함하면 계약 총액이 수백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었죠. 이 소식 하나만으로 네비우스 주가가 단기간에 확 뛰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코어웨이브를 포함해서 AI 인프라 섹터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은 이걸 보고 AI 인프라 수요가 진짜 거품이 아니구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저런 거대 기업도 이렇게 외부 전문 업체를 활용하는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재밌는 건 경쟁사의 계약 소식조차 섹터 전체에는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와, 계약 하나가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니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매출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느는데 왜 회계장부상으로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또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그 자유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잘 나가는데 수익은 왜 아직 안 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막대한 선행 투자 때문이에요. 최신형 고가 GPU를 수만 개씩 사들이고 축구장 몇 개 크기 되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또 엄청난 전력을 끌어오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이죠. 비유를 들자면 이제 막 건물을 열심히 짓고 있는 단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건물이 다 지어지고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월세를 내리 시작해야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이 회사들도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충분히 올라가고 운영이 안정화되어야 비로소 이익을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재무제표에 찍히는 적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비용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죠. 물론 뭐 그 투자가 성공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아, 건물을 짓는 단계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계속 돈만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구조일까요? 개선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높아지고 또 장기 전력 구매 계약, 흔히 PPA라고 하죠. Power Purchase Agreement. 이걸 통해서 전력 비용을 낮추고 또 자체 개발한 관리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매출 증가율보다 비용 증가율이 낮아지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하고 최소 사용량을 보장하는 계약, 이걸 미니멈 커밋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약을 맺거나 장기 고정 가격 계약 비중을 늘리면 수익 안정성도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AI 열풍이 생각보다 빨리 식거나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서비스 가격을 내려야 하거나 아니면 뭐 전력 비용이나 GPU 감가상각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면 수익성 개선은 계속 미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투자와 성장에 줄타기를 하고 있군요. 이런 엄청난 성장 기대감 때문인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그 밸류에이션 수준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코어 일부는 매출 대비 주가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게 10배 초중반. 네비우스는 규모가 더 작아서 그런지 50배 이상까지 평가받기도 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좀 거품이라고 봐야 할까요?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뭐 일반 서비스업 기준으로 보면 정말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이들 기업을 그냥 단순 임대업체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AI 시대를 떠받칠 핵심 인프라, 어쩌면 뭐 전기나 수도처럼 필수적인 AI 유틸리티가 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높은 평가는 현재 이익보다는 미래의 그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거의 극한까지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은 여러 요인에 아주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요인들에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나요? 예를 들면 분기 실적 발표 때 회사가 내놓는 미래 성장률 전망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게 시장 예상을 얼마나 뛰어넘는지, 또 수주 잔고의 내용,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계약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력이랑 최신 GPU를 확보하고 있다는 증거를 딱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르는 소위 릴레이팅, 즉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죠. 반대로 핵심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되거나 계약 조건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구형 GPU의 가치가 신형 모델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확 빨리 떨어지거나 이걸 감가상각 가속화라고 하죠. 차세대 칩 도입이 늦어진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밸류에이션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점,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결국 장기적인 성패는 기술 경쟁력에 달려 있을 텐데요. 이 회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나요? 크게 보면 하드웨어 최적화하고 소프트웨어 차별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뭐 H100, H200, 그리고 곧 나올 B200 같은 것들을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많이 확보하고 이 GPU들을 병목 현상 없이 아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기술. 예를 들어 서버 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엔비디아의 엔비링크나 인피니밴드 같은 고속 통신망 기술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스토리지 기술도 물론 중요하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 드는 총 비용, 즉 TCO, Total Cost of Ownership을 경쟁사보다 낮추는 겁니다. 하드웨어만큼 소프트웨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은
여러 고객이 한정된 자원을 마치 자기 것처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및 스케줄링 기술이 핵심입니다. 복잡한 AI 작업 요청들을 쫙 받아서 최적의 순서와 자원을 딱 배분해주는 일종의 고성능 교통관제 시스템 같은 역할이죠. 또 여러 고객의 데이터가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분리하는 보안 기술, 이걸 멀티테넌시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필수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모델 개발부터 배포 관리까지 그 전 과정을 돕는 자체 도구를 제공해서 고객들이 한 번 쓰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소위 락인 효과를 노리는 전략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런 기술적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경쟁이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공룡들도 자체적으로 AI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람다, 크로소, 어플라이드 디지털 같은 다른 전문 스타트업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경쟁 환경은 그야말로 전쟁터에 가깝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을 모기로 자체 AI 역량을 아주 빠르게 강화하고 있고요. 동시에 코어이브나 네비우스처럼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경쟁자들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죠. 심지어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임대, 즉 코로케이션 업체나 일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까지 AI 특화 상품을 내놓으면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다면적인 경쟁 구도 속에서 기술적 우위와 운영 효율성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술 경쟁 외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을까요?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운영상의 핵심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전력, 부지, 그리고 공급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처럼 정말 상상 이상의 전력을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기가와트 단위의 대규모 전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확보하는 능력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를 지을 만한 적합한 땅을 찾고 필요한 변전 시설을 구축하고 또 전력망에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인허가 문제나 지역 주민 반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도 많고요. 마지막으로 돈 주고도 구하기 어렵다는 그 최신 GPU를 엔비디아 같은 특정 회사로부터 제때 충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능력, 즉 공급망 관리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좀 삐걱거리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야, 정말 쉬운 사업이 아니군요.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만약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까요? 일종의 투자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다음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수주잔고의 질입니다. 발표된 수주액이 이게 진짜 확정된 계약인지 아니면 최소 사용량을 보장하는 조건인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단순 희망사항에 가까운 옵션인지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이 잔고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둘째, 전력 확보 현황입니다. 현재 실제로 가동 중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용량, 메가와트나 기가와트 단위로 보죠. 그와 이미 계약을 통해 확보된 미래 용량,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얼마나 더 지을 계획인지, 또 특정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고요. 셋째, 고객 구성의 변화입니다. 여전히 특정 소수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지 아니면 신규 고객을 꾸준히 확보하면서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는지 상위 몇 개 고객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계약 기간 같은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넷째, 비용 구조와 현금 흐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장기 전력 구매 계약, 그 PPA 조건은 유리한지, GPU 같은 고가 장비 구매나 리스 조건, 이자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포함한 상세 비용 구조를 분석하고 회사가 외부 자금 조달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투자를 계속할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지,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실질적인 성능과 효율성입니다. 단순히 최신 장비를 많이 가졌다는 것 이상으로 AI 모델 학습에 드는 비용,
예를 들어 뭐 토큰당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학습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 단축률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경쟁사와 비교해보고 또 앞서 말씀드린 자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고객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기네 플랫폼에 묶어두는지 그 락인 효과를 평가해봐야 합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항목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빛나는 성장 스토리 뒤에는 그림자, 즉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주요 리스크 요인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리스크 요인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현재의 이 뜨거운 AI 인프라 투자 열기가 생각보다 빨리 식거나 뭐 경기 침체 같은 걸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입니다. 또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거금을 들여 사들인 현재의 최첨단 GPU가 불과 1, 2년 만에 구형 모델이 돼서 가치가 확 떨어질 위험, 그러니까 기술적 진부화 및 감가상각 가속화 리스크도 상당하고요. 그 외에도 뭐 전력망 부족 문제나 예상치 못한 전력 비용 급등,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 비용 증가, 새로운 규제 도입이나 데이터 보안 사고 발생 가능성, 그리고 앞서 계속 강조했던 특정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경쟁 심화로 인한 서비스 가격 하락 압박 같은 것들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네, 성장 잠재력만큼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도 많다는 점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텐데요.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이 두 기업을 놓고 봤을 때 투자 관점에서 어느 쪽에 더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뭐 정답은 없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기업은 각기 다른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어위브는 현재 운영 중인 인프라 규모가 더 크고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도 더 두터우며 또 여러 대형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매출 성장 가시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 즉, 이미 검증된 규모와 성장세를 좀 더 중시하는 투자자에게는 코어위브가 더 안정적인 선택지로 보일 수 있겠죠. 반면에 네비우스는 제공하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의 범위가 더 넓고 북미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려는 야심찬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그 초대형 계약이라는 아주 강력한 스토리를 통해서 높은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규모보다는 플랫폼 생태계의 잠재력이나 특정 계약이 가져올 파급력에 더 큰 기대를 거는 투자자에게는 네비우스가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규모 대비 기업 가치가 워낙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그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은 코어위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투자자는 검증된 현재의 성과와 규모를, 또 다른 투자자는 미래의 잠재력과 특정 이벤트의 파급 효과에 더 무게를 둘 수 있겠네요. 결국 각자의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성장률, 밸류에이션 수준, 고객 다변화 정도, 재무 건전성, 그리고 뭐 전력이나 GPU 확보의 확실성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AI 인프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기업, 코어위브와 네비우스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엄청난 성장 잠재력과 함께 그에 못지않은 위험 요인들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의 기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보다 더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주가 변동성도 훨씬 크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 두 기업에 대한 접근은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주 잔고의 질적 변화라든지 전력 및 데이터 센터 용량 확보 계획의 진행 상황, 고객 다변화 추세 등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AI 관련 대형 우량주 투자를 통해 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셨다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이들 성장주의 일부 자원을 배분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나 전력 확보와 관련된 운영 리스크 노출 수준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분석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 이 치열한 AI 인프라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임 체인저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의 그 엄청난 열을 획기적으로 식힐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냉각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어떨까요? 혹은 특정 국가의 예상치 못한 정책 변화가 핵심 부품인 GPU의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이 온다면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